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게임파크 홀딩스의 카누라는 제품입니다. 제 블로그 여러분들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뭐 이렇게 게임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타입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뭐 게임의 황제라는 별명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또 그 주변 사람들 하시는 분들 저 아는 분들 얘기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학창 시절이나 젊었을 때 뭐 프로게이머 같은 직업이 있었으면 아마 유명해졌을 거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게임을 잘 했던 적은 있지만 그렇게 뭐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요. 근데 오늘 요 게임파크 홀딩스에서 나오는 카누라는 제품을 제가 이제 리뷰하게 된 이유는, 이 게임파크 홀딩스라는 제품의 그 홍보 전단이나 이런 걸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1등이 아니라 1%가 되길 원한다라고 이제 써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실제 이 카누라는 제품을 써보게 되면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상당히 잘 만든 제품입니다. 근데 실제 뭐 닌텐도 DSL이나 PSP처럼 이 제품이 세계적으로 각광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드웨어하고 무관하게 여기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 알려지기는 명텐도라는 이름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근데 게임파크 홀딩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카누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명텐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게임파크 홀딩스에서 뭐 GP30이라는 게임기도 만들었었고, 이거 전 모델로 위즈라는 모델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우연히 이명박 대통령이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우리는 뭐 닌텐도 같은 거 못 만드느냐, 요즘 애들이 좋아하던데 라고 떠들어가지고, 그때 이게 이제 개발하고 물려가지고 얘가 명텐도라는 이름을 얻게 됐죠. 그런데 이 제품 자체만 갖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 명텐도라는 그 용어로 폄하할 만한 그럴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 동영상 강좌도 마찬가지고, 이번 그 리뷰 같은 경우는 총 4회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차로는 요 게임기에 대한 간단한 리뷰, 그 다음에 이 게임기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가 나갈 거고요. 이 게임기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으로는 괜찮은데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컨텐츠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뮬레이터로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누 게임기를 이용을 해서 에뮬레이터를 돌리는 방법이 2회분 정도가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마메에 대한 거하고 네오지오에 대한 부분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카누 게임기를 통해서 바라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점에서 이렇게 총 3회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 게임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명텐도 발언으로 해가지고 한참 이제 인터넷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형태의 발언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NDSL이나 PSP와 같은 제품,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못 만들어가지고 그런 제품이 태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가 뭐가 있냐고 하면 아이폰이 있는데, 아이폰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어지간한 중소업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하드웨어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라는 거죠. 삼성에서 많이 팔고 있다라는 갤럭시 S 같은 경우도 결국 갤럭시 S에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운영체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삼성하고는 무관하죠. 구글에서 개발을 한 거니까. 그럼 이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는 어느 정도로 크냐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휴대폰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노키아하고 삼성하고 LG에서 뭐 상위 3개사, 휴대폰 3사가 시장을 점유하는 비율, 매출액 대비로 따져보면 3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휴대폰 시장에서 5% 정도. 근데 실제 수익을 보게 되면은 이 3사가 내는 수익이 30% 정도 되는 반면에 시장 점유율은 5%밖에 안 되는 애플이 내는 순이익은 얼마냐면 35% 정도가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팔게 되면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그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얹고 여기에 또다시 앱스토어하고 아이튠즈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컨텐츠를 판매함으로써 나머지 3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거는 한순간에서 단순히 뭐 하드웨어처럼 우리는 이런 거 못 만드느냐라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런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패키지 산업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전통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IT는 일자리를 못 만든다고 정보통신부도 없애버리고 기존의 IT 기업에 대해서 나갔던 지원들까지 다 끄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걸 못 만드냐라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총 4부작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오늘은 이 카누 게임기에 대한 그 개발적인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아날로그 조그 셔틀입니다. 이제 아날로그고 하드웨어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 가지고 조작하기는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이제 효과음도 탁탁탁탁 나죠.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단순히 게임기로서의 위치를 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게임기에다가 뭐 앱스토어니 애플이니 뭐 그다음에 전자책, 사진, 탐색기, 영화, 음악, 게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 카누 게임기라고 불리고 있지만은 노리고 있는 위치는 게임기보다는 아이폰하고 비슷한 종합 멀티미디어 기기를 노리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요 두 개 있는 요 단추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는 게임 같은 걸 하면서 누르게 되면 뜨는 헬프 단추, 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임새가 많은 단추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 홈 단추는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다른 게임이나 뭐 이런 걸 진행을 하다가 누르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홈 단추가 되겠고, 여기 윗부분에 이제 사람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마이크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4개의 단추가 실제 이제 게임에 사용되는 단추가 되죠. 그리고 이 윗부분에도 마찬가지로 2개의 단추가 더 있는데 레프트하고 라이트라는 단추가 더 있죠. 그래서 이 2개의 단추 같은 경우는 닌텐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가지고 이제 게임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이후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쪽이 이제 이어잭이고요. 여기가 이제 USB. 근데 USB 같은 경우 처음에는 저는 이제 USB 메모리만 되는 걸로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USB 메모리만 되는 게 아니고 USB 장치는 그냥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그 아크 키보드 무선 리시버입니다. 그래서 아크 키보드 무선 리시버를 꽂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얘가 이제 USB 디스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게 USB 디스크만 되는 게 아니고 USB 장치를 연결하면은 그 USB 장치를 스스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꼽아놓은 게 지금 키보드이기 때문에 그 키보드를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 화면상에서는 제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아크 키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위아래로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충전 단자 겸 USB, 실제 USB 포트가 됩니다. 포트가 되는데 이게 충전용이기 때문에 24핀 케이블을 사용을 했고요. 24핀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USB에 연결하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굳이 이런 식으로 24핀 포트를 했을까 하는 좀 의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전하는 데는 이점이 있지만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하는 그 속도 면에는 좀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파워 스위치입니다. 파워 스위치. 그래서 파워 스위치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바로 꺼져 버리고요. 이제 바로 또 누르면은 켜지는데, 이 켜지는 데까지 속도는 상당히 좀 빠른 편입니다. 부팅 속도는. 이게 CPU가 확인해 보니까 뭐 500메가짜리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에 있는 이게 이제 음량을 조절하는 음량 조절 스위치죠. 그리고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또 홈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이제 SD 카드 메모리 슬롯입니다. 그리고 자, 이 옆에가 이제 LED로서 충전 상태나 동작 상태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뒷면을 보게 되면 바닥에 놓기 좋게끔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고무 패킹이 박혀 있고요. 고무 패킹 양 옆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피커가 붙어 있습니다. 또 이쪽에 이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스타일러스 펜이 꽂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마무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는 USB 키보드를 한번 꼽았으니까요. 이번에는 그 USB 메모리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피리수첩 출연했을 때 그 출연 기념으로 준 USB입니다. 꽂고, 자, 앱부터 한번 봐보죠. 네. 자, 여기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앱은 TV 아웃하고 녹음기 두 가지입니다. TV 아웃하고 녹음기 두 가지인데, 이 게임파크 홀딩스 웹사이트죠. 그러니까 펀GP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지원하는 앱이라고 하는 게 TV 아웃 레코더 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쪽으로는 좀 무리가 좀 있죠. 개발자들이 좀 많아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이 는다라고 하면 활용도는 좀 올라가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북 기능 같은 경우는 기능이 이북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미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SD 카드고 옆에 있는 게 USB인데 SD에는 이북이 없기 때문에 USB를 한번 보죠. USB로 보면은 여기 이제 inline.txt하고 inline2.tx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과거에 inline을 배우면서 잠깐 이제 써놨던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 사용성이나 이런 걸 따지면은 역시 아이폰하고는 거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죠. 이 기능 사용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니까요. 이건 이제 이슬을 찍은 건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뷰어 기능이죠.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기 전이었다라고 하면 이 기능도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모자르지 않나 싶더라고요. 사진에서는 이게 이제 그 송혜 씨가 간첩이라는 여기 계신 분이죠. 근데 얼핏 보면 정말 그 송혜 씨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폴더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그 지원하는 확장자는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보는 것도 가능한데 아까 저기 이북 같은 경우 지원하는 확장자 형식이 텍스트 파일밖에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 외에 뭐 PDF 파일이니 아니면 요새 최근에 아이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POV 파일 같은 경우를 지원한다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AV 파일 외에 다른 형식을 지원할까 싶어가지고 AVI 외에 뭐 플래시 파일, 플래시 동영상 파일인 FLV, 뭐
SWF, 그 다음에 ASF, MP4 기타 등등의 영상들을 쭉 넣어봤는데 결국 보이는 거는 이 AV 파일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독도 관련이 이제 워낙 유명한 영상이죠. 뭐 시간이 많으면 뭐쭉 플레이 시킬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하고 이제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뮤직 플레이어로도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뮤직 플레이어 같은 경우도 MP3 외에 뭐 FLAC와 같은 무손실 파일을 지원할까 싶어서 마찬가지로 넣어봤는데 역시 뭐 지원하는 거는 MP3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 동영상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상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플레이를 시켜놓고 빠져나와도 동영상은 그냥 계속 플레이가 됩니다. 이런 정도가 이제 개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게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이제 나중에 게임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 나오는 뭐 배틀주얼 같은 경우가 비주얼 리드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유명한 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흉내내 놓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좀 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신검전설이니, 그 다음에 PGM 2010, 그 다음에 리드모스, 달려라 파티셔 같은 경우가 카누 전용 게임입니다. 그래서 리드모스 같은 경우는 비트매니아인데 요거는 파일 사이즈도 크고 게임도 꽤 잘 만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달려라 파티셔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면 퍼즐형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빵에 이제 재료가 되는 것들을 쭉 먹는 게임인데 이게 이제 첫 판 같은 경우는 좀 쉽지만은 이게 좀 되면은 이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로 이게 떨어져 버리죠. 순식간에 뒀다가 해서 여기 있는 애들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 이제 이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비워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다 먹는 건데 판수가 뒤로 가면 이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깔아둔 게 이게 이제 아케이드라고 되어 있는 게 맘의 게임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네오지오입니다. 그래서 이 맘의하고 네오지오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올리면서 그때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